안녕하세요. 한석준의 왈가왈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왈가왈부에서는 홍경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경민입니다. 네. 야,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요즘에 쌩얼이 유행인데 말이죠. 네. 쌩얼 하면 안 되는 피부인데. 굉장히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십니까? 예, 편안하게 왔습니다. 예. 저희가 또 알아서 자체적으로 뽀샵을 좀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됩니까? 거기다가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화면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초절정 피부 미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 정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이걸 또 간판하셨군요. 예. 그렇게 왔죠. 네. 지금 저와 함께 그 홍진경의 가요광장. 그렇죠. 고정 출연하고 있고. 고정 출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럼 몇 개 프로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정으로 하고 있는 라디오가 한 8개. 고정만 8개. 8개, 9개? 예. 그럼 일주일, 하루에 평균 한 번 이상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라디오. 그리고 고정이 아닌데 게스트로 나가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네. 라디오에 나가면 아무래도 곡 홍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죠? 라디오를 통해서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기회는 아무래도 좀 더 많아질 수 있죠. 네. 최근 나온 노래, 돌아와. 돌아와. 이거 댄스곡은 댄스곡인데 그 요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경민 씨 전통적인 스타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듬 자체가 예.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리듬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예전 스타일의 리듬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편곡적인 요소 때문에 현대적인 느낌을 좀 많이 살린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흔들리는 우정을 다시 들었거든요. 예. 돌아와하고 흔들리는 우정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장르적인 면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노래를 소화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리듬감이 있는 노래라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노래를 소화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제가 알기로 홍경민 씨가 국내 가수 중에 가장 남의 가수 모창이 잘 되는 가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긴 여러 가지 한데 스타일로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모창은 또 아예 그냥 작정하고 그 모창을 할 때 약간 과장된 표현에 의해서 이제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모창을 하듯이 제 노래를 앨범을 녹음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죠. 앨범 녹음엔 또 홍경민만의 스타일이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분들이 누구 흉내를 낼 줄 안다고 해서 그 톤으로 뉴스를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망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앨범을 모창으로 녹음하기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창 얘기 나온 김에 모창 누구 하세요 지금? 한 10명 되죠? 예, 처음에 이제 그 방송에서 그 모창을 하는 바람에 좀 화제가 됐을 때는 신승훈 씨하고 여러분이 계셨었어요. 김종서 씨, 김민종 씨, 신해철 씨 등등 해서 이렇게. 신승훈 씨 신승훈 씨? 신승훈 씨는 이제 I Believe라는 노래를. I believe 그런 곁에 없지만. 약간 이런 신승훈 씨 탄의 노래. 가벼운 듯한? 약간 소리가 모창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지금 열거한 이 가수분들의 데뷔 시기나 활동 시기를 가만히 보면 제가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 요럴 때 이제 막 데뷔해서 막 주목받고 인기 많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네, 그때 노래를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가수분들의 노래를 따라하다 보면은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왜 저런 느낌의 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목소리를 찾아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모창을 할 줄 알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연습사만 들려준 거 좀 더 해보면 김종서다 그러면. 김종서 씨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속 이런 노래 보면 약간 그 특유의 톤에 특유의 억양이 있으시잖아요.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딱딱 찝어주는 오늘 하루 이렇게 앞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김건모 그럼 김건모.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워낙에 개성 있는 톤이다 보니까. 거기도 아주 목소리가 특이하잖아요. 네. 내게 김건모 씨와 시켜야 됩니다 계속. 내게 김건모. 네, 이렇게. 약간 콧소리도 많이 좀 들어간 것 같은. 그리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신해철. 굉장히 중저음 톤이 강한 분인데,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가수들이 이제 그 노래하면서 뭐 오 발음이나 뭐 우 발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난 바보처럼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그 특유의 발음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도 안 하고 거기에 딱 정확히.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도 정확하게 도. 네네네네. 아나운서 교육받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연습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비슷한 굵은 톤을 가진 분 중에 이제 송창식 씨가 있는데 송창식 씨 굉장히 그 중점에서 그 특유의 바이브레이션. 사실 이 바이브레이션 연습하는 건 좀 어려운데 송창식 씨. 예, 많이 떨려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더 떨려야 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송창식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렵네요. 계속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이게 돼야 됩니다. 네, 그게 가능해야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저는 무슨 주술같이 들리네요. 아니 그래서 역시 사람이 다 그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게 또 한석준 씨한테도 어울리는 또 그 자리가 있으니까요. 홍경민 씨는 그 홍경민 씨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찾아감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연습을 했던 거는 김건모 씨 노래고요. 그래요? 네. 둘이는 완전 목소리가 다른데? 전혀 다른데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건모 씨 노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다 보면 노래하는데 엄청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희 아나운서들도 선배 아나운서 중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하나 정해서 비슷하게 해라. 이런 교육 받거든요. 예. 처음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소리가 나온다. 근데 정말 비슷한 소리를 찾아서 배우라고 많이 하는데 전혀 다른 소리에서 네. 많이 배우셨나 봐요. 아무래도 그 목을 구사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김건모 씨가 노래를 여기서 이런 식의 창법과 이런 식의 뭐 스타일로 이런 식의 호흡으로 노래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해서 제가 노래를 부른다고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기 색깔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뭐 노래를 잘하는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선배들의 노래를 많이 따라하는 게 제일 공부가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서 소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모창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네. 그럼 언제부터 내 갈 길은 가수다. 언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수를 꿈꿔본 적은 없고요. 뭐 TV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면서 뭐 가수 화려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동경했다거나 아니면 나도 이 다음에 저기 방송에 나가서 가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 단지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음악이 좋아져서 이제 밴드 음악을 하면서 그냥 그게 좋았을 뿐인데 사실 요즘에도 그런 어려운 현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밴드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 길이 되게 없었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집에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너무나도 장래성이 없는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다고 그랬겠죠. 예,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반에서 뭐 영어 1등하고 이랬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자랑하고 이런 부모님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요번에 드럼 배우잖아 이러고 자랑하는 부모님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웃음이 나올 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혼자 이렇게 가수가 돼서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야만 노래를 계속하고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약간 위기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가수들이 가수가 된 동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데뷔한 건 97년 가을에 2년 만에. 네네. 2년 동안 그러면 뭘 준비했어요? 오디션을 보기도 하고요. 뭐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어딜 뭐 음반회사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누가 또 계약을 하자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앨범을 준비하다가 부도가 나갖고
다시 뭐 공중에 붕 뜨기도 하고 뭐 그렇게 준비 끝에 이제 앨범을 내게 됐죠. 근데 홍경민 씨 목소리 같으면은 그 음반 제작자들이랑 딱 듣자마자 아,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락 음악을 주로 했었고 그쪽 계열의 노래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20살 초반에도 노래하는 스타일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기억나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 전혀 아이돌하고 상관이 없는 목소리 톤이죠. 근데 그 당시는 제가 데뷔를 하겠다고 가수가 되겠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 그 가요계에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막 H.O.T, 잭스키스, 예. 신화, S.E.S. 굉장히 뭐 이렇게 유행처럼 이제 막 아이돌의 그 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절이어서 저도 뭐 많은 나이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디션을 보거나 사무실 소개를 받으면 굉장히 그 뭐 락 계열의 음악이라든가 락 발라드라든가 이런 쪽의 음악을 하는 저에 대해서 좀 반대가 많았고 야, 너 노래도 뭐 곧잘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나이도 어리고 스타일도 그런데 아이돌 해라. 그쪽으로 가는 건 어울릴 것 같은데 팀에 들어가라? 예, 뭐 그런 제안들이 좀 있었고 야, 아이돌 될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죠. 예. 오. 그래서 근데 저는 워낙에 뭐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하고는 좀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러니까 뭐 댄스 음악을 불러서 유명한 가수가 됐어도 흔들리는 정이 어딜 봐서 아이돌스럽습니까? 전혀 아이돌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예, 저는 아이돌 이런 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데뷔했지만.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데뷔가 좀 늦어진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며칠 전에 KBS 그 스타 골든벨 네. 거기서 문천식 씨가 음. 폭탄 발언했어요. 첫 번째 러브송, 러브송 부르고. 두 번째 알코올 유머. 알코올 유머 뭐예요? 술자리에서 재밌게 해줘요. 아, 재밌게. 세 번째로는 귀가 서비스까지 예. 완벽한 남자예요. 그분이 방송에서 이제 다른 데서 많이 못 웃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웃겨보려고 참 애를 쓴 건데. 그분 이제 연기자잖아요. 안 웃겨도 되는 그렇군요. 네. 요새 뭐 연기자라도 거듭났는데. 예. 뭐, 약간 좀 일부는 과장된 표현이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면 당연히 뭐 더 신경을 쓰겠죠. 마음에 드는 여자는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시야예요. 네. 그 대상이 지겨워하지 않을 정도 한도 내에서는 뭐 가능한 한 자주.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마음에 드는 여자 나타나냐고. 제 생각에는 19분에 한 명 정도. 19분, 시계 19분 말하는 겁니까? 19분을 말하는 겁니까? 시계 19분이죠. 시계 19분을. 예, 마음에 드는 19분에 한 번씩. 여자분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뭐 딱 어떤 스타일만이 좋은 게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분들은 이러이러한 것대로 매력이 있고. 야, 모든 여자는 매력 있다. 예, 다 매력이 있는데 다만 내 짝이 없을 뿐이죠. 언제 나타날까요? 글쎄요, 뭐, 요즘에 같아서는 사실 약간 포기까지는 아닌데, 이젠 모르겠다는 약간 좀 이렇게 손 놓는 정도 수준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예전에 뭐 만나는 여자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자 연예인하고도 있지 않았어요? 뭐, 연문설도 있었고요. 박정아 씨 연문설도 있었고요. 유명한 대표적인 연문설이죠. 네네. 진사가 뭐예요? 진상은 제가 굉장히 억울한, 제일 억울한 스캔들이. 홍경민이 이제- 억울한 예, 그냥 억울한 스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박정아가 들이댔다 그럼? 아니요. 아, 그것도 아니고. 박정아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했던. 왜냐면, 뭘 이렇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둘이 뭘 한 게 없는데, 너무 사실처럼 나와버린 스캔들이라서. 난 이거 당연히 사실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동료들조차도 속을 정도로. 그럼 그냥 둘이 친한 거예요? 굉장히 친했었고, 오히려 친했었고. 예, 그리고 좀 더 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연인 관계로 발전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뭐 굉장히 가까웠고, 굉장한 호감이 있었고. 근데 이제 딱 그때가 이제 저는 이제 군입대 앞두고 있을 때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그렇게 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스캔들까지 그렇게 군대 가자마자 스캔들 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되게 한 2년, 1, 2년 군 생활하고 이러는 그 이후, 제대하고 또 한 1, 2년 좀 서먹서먹하고 막 이랬었어요. 좀 약간 이상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더 둘 다 이제 많이 뻔뻔해져가지고, 그냥 장난처럼 얘기도 하고, 막 스캔들 얘기도 하고,
MBC의 서현진 아나운서는 그것도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 음. 다른 아나운서분의 질문 중에 네. 아니 아침에 라디오 출연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를 아침에 하는 라디오를 나온다는 건 서현진 씨한테 둘 사이에 뭔가 있기 때문에 서현진 씨한테 뭔가 그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래서 그런 거다라고 방송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냥 그 질문 나온 게 그냥 기사에 이렇게 둘 사이에 이상기류 뭐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두 번도 약간 억울한 스캔들이네요, 그럼. 네, 근데 뭐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되게 기분 나쁘거나 뭐 어이없을 정도는 아닌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뭔가 딱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참 전혀 이게 그 참 뭘 해본 게 없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당사자들한테는 좀 억울하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가 아무튼 좀 또 홍경민 씨라고 하면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군대의 덕을 많이 본 연예인이다. 실제로 좀 그랬죠. 예. 홍경민 씨가 딱 전역할 무렵에 군대 안 간 연예인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어요. 덕분에 홍경민 씨는 전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온 기사에 조명을 받았었죠. 전 제가 서태지 씨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기분 어땠어요? 국방부 되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요? 왜냐면 근데 연예인이니까 반갑기도 했을 텐데. 아니요, 그런 관심이. 아니요. 정말 사실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수 홍경민으로서 내가 군 생활을 하고 내가 사회로 돌아온다는 거를 반가워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병역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기 위한 대상으로 단지 날 찾아온 거기 때문에 대신 덕은 확실히 많이 봤죠? 이미지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굉장히 착실하다든가 뭐 그냥 대한민국 남자답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미지적인 면을 굉장히 좋게 많이들 봐주셨었죠.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는 아무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들 수 없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뭐 그냥 이미지적으로 그게 좋아졌다고 해서 음반이 많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게 또 다르네. 네.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네,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운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로 이제 야구도 하고. 하기도 하시나요? 네네. 어느 팀에서? 연예인 야구단 재미삼아라는 팀에서. 재미삼아에 계시는군요. 네네네. 수비는? 내야수예요. 뭐 2루수 할 때도 있고, 뭐 3루수 할 때도 있고. 근데 2루수, 3루수면 운동신경이 좋다는 얘긴데. 실제 야구 선수들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회인 야구로 봤을 때는 꼭 뭐 내야수를 한다고 특별히 뭐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들어갔을 때 비어 있는 자리가 네. 그래도 2루수나 3루수 하려면 수비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는. 그래요? 네. 프로야구 선수가 수비가 안 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네, 사회인 야구는 수비가 안 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수는? 타순도 뭐 한 6, 7, 8, 9 왔다 갔다 하는데요. 60 말고. 프로야구 선수가 공을 계속 못 치면 문제가 있죠. 문제 있죠. 사회인 야구는 공을 못 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2008년 현재 타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 현재 타율 괜찮습니다. 3할 때, 4할 때 치고 있는데요. 그래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100번 나간 거 중에 30번을 치면 3할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죠. 우리는 뭐 이제 5번 나가서 한두 번 뭐 이런 걸로 타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5번 나갔는데 2번 치면 4할이죠, 4할입니다. 4할. 예. 바로 4할 때예요. 예. 이하라님 4할이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대충 그 타석에 5번 들어가면 그 중에 한두 번 포볼 잘 골라내면 되고요. 투수가 타자들 나올 때마다 계속 포볼이 나오면 프로야구에서는 큰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되죠. 사회인 야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연속 포볼도 이해할 수 있고요. 운동은 다른 또 취미 운동 뭘 하고 계세요?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금 이제 13년째 결심하고 있어요. 결심만. 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심만 하셨네, 아직은. 조만간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는 목표가 아놀드 슈왈츠네거 것처럼 이렇게 막 크고 막 핏줄 쫙 나오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다른 이제 많은
멋진 그 몸매를 가진 남자 연예인분들은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고 예. 저는 정상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데요? 비정상이죠. 어떤 면에서? 뭐 단연간 너무 마르고 이래서. 너무 말랐습니까? 네, 굉장히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뭐 그냥 볼 때 하고 근데 이제 뭐 되게 좀 마르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었는데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제 건강 자체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른들도 야 너 이제 건강을 신경 쓰고 몸을 챙겨야 될 나이다. 운동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른들이 그래서 신경을 좀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요. 혼자 있을 때는 건강 챙기기가 힘들어요. 결혼을 해요. 결혼하니까 잘 챙겨주더라고요. 아하. 일단 마인드도 야 내가 어떻게 되면은 저 여자는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걱정도 들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럴 이런 수 생각도 있죠. 들고 생각 없어요? 뭐 충분히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결혼이라는 게 꼭 몸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건강 챙기고 사생활 좀 힘들어졌죠. 그럴 텐데. 네. 아니니까 좋아요. 조금 일찍 결혼한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이미 중학생. 학부형된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 애가 학부형된 중학생이. 엄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가 됐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기 아빠가 돼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나이가 된 거죠. 그럼요. 예,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런 시기가 됐다고 해서 찾고 싶진 않고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여자랑 정말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여자분이 생기게 되면 그럼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여자가 나타났을 때 이 여자랑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될까요? 우선은 어떤 성격과 그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서로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챙겨야 할 거를 잘 챙길 줄 알고 그러니까 가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가정을 이끌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 판단 기준은? 글쎄요. 외적인 이런 거? 아니 모든 걸 네. 통틀어서 성격적인 면도 그렇고. 외적인 건 일단 중요하고요. 외적인 거? 중요하죠. 외적인 거 어떻게 중요해요? 이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끄럽지 않아요. 예뻐야 된다. 네. 성격은 당연히 어떤 공격적이고 욱하는 이런 성격보다는 차분하고 좀 생각을 깊이 할 줄 아는. 예쁘고 공격적이고 욱하는 성격이면은 예쁘고 공격적이고 욱하는 게 예쁘지 않고 공격적이면서 욱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거보단 예, 낫죠. 그거보단 낫습니다. 예. 그 영화 뭐죠? 저 차태현 씨하고 전지현 씨 나왔던 영화? 엽기적인 그녀. 그렇죠. 전지현이니까 참는 거죠. 전지현이니까 참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요즘 개그 콘서트의 박지선 씨였다면? 그럼 어떻게 참습니까? 무슨 수로 참아요? 그렇구나. 일단 시작 장면에 전 그 지하철 칸에 남아있지 않겠죠. 다른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예. 박지선 씨 팬들을 위해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네, 더 재밌는 거. 제가 한 15분 있으면요. 네. 박지선 씨하고 라디오를 해야 돼요. 박지선 씨랑 라디오 합니까, 지금? 예. 오늘 라디오 한다는 게 박지선 씨랑 같이 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선아, 오빠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시청자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얘기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 괜히 이러다가 또 박지선 씨한테 불꽃 싸다고 그러는 게 또. 네. 40살의 홍경민 어떤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40살의 홍경민은 새로운 10년을, 새로운 10년을 이제 또 준비하는 그런,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 홍경민이었으면 좋겠고요. 예. 가수로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50, 60, 이렇게 돼서도 어떤 콘서트 무대, 공연 무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40에도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앨범 열심히 내고. 예, 그러니까 지나온 그 가수 생활을
40살이면 이제 가수 생활한 지가 18년 되는 해일 텐데. 오, 그러네요. 18년. 뭐 후배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때 되면. 그럼요. 지금도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뭐 내가 옛날에 활동할 땐 말이야 이랬었고 이랬었단다 이러면서 그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계속 뭘 하고 있는 그런 선배였으면 좋겠어요 후배들한테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가수였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40살의 홍경민 씨 역시 네. 앨범 판매 순위 1위. 자, 지금도 안 되는 걸 그거. 그때 가서 하면 더 멋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가수 홍경민 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했네. 고맙다. 얘기하세요.